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 신만이 TV의 이영진 교수입니다. 비염에 효과가 좋고 또 속껍질에는 코처럼 점액 성분이 많아서 코나무라는 별명이 유명한 느릅나무의 껍질 모습입니다. 느릅나무에는 여러 종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약용 목적이 같은 대표적인 세 가지는 느릅나무, 참느릅나무, 그리고 비술나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국 어느 산에나 있는 느릅나무의 숲이 껍질입니다. 유금피라고 하는 뿌리 껍질도 약용하지만 나무를 상하게 하고 채취가 번거로워서 유백피라고 하는 줄기 껍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무에 물이 오르기 시작하는 이른 봄에 채취해야 벗기기가 좋습니다. 느릅나무의 가지 일부를 절단하여 단면을 보면 맨 겉에 코르크층 바로 밑에 황갈색의 속 껍질을 약용합니다. 이걸 생으로도 씹어보면 전분성 점액질이 씹히는데요. 플라보노이드, 탄닌, 사포닌이 풍부하고 복합 탄수화물인 셀룰로즈, 아미노산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약용은 물론이고요. 주요 식품 알레르기의 대표적인 원인인 글루텐의 대용 재료로도 사용됩니다. 이것을 잘게 절단하여 건조시키면 됩니다. 느릅나무 수피의 약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의학에서는 코질환, 축농증이나 알레르기 비염, 각종 위장질환, 소화장애, 위궤양 위염, 위암, 각종 염증질환, 만성기관지염이나 관절염, 이뇨, 지혈, 피부염 등에 사용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아직 대조군 임상 연구는 없지만 동물 실험에서는 전통의학적 사용의 과학적 근거가 거의 증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역조절 및 항알레르기 효과, 항균 항염 작용, 위장에서는 항헬리코박터 작용, 항암 작용, 근골격에서는 골관절염과 골다공증의 예방, 뇌신경 세포를 보호하고 피부 모발에서는 콜라겐의 조직을 보호하며 항노화, 색소의 침착을 억제하고 탈모를 예방합니다. 당뇨성 망막의 진행을 예방하고요. 혈관을 확장시키고 지방간을 예방하며 항비만 작용까지 있습니다. 참 여러 분야의 다양한 효과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맛있는 느릅나무 차 맛을 봐야지요. 하루 용량은 10에서 15g 정도이고 지금 요 정도가 15g입니다. 이제 물 1리터를 넣고 100분 정도 달이겠습니다. 이제 차가 다 되었습니다. 물 1리터가 줄어서 600cc가 되었는데 이게 하루 마실 양입니다. 수시로 드시면 됩니다. 느릅나무 차는 은은한 목재향 그리고 전분질로 인해서 약간 단맛과 구수한 맛이 조화된 게 특징입니다. 독성이나 크게 주의하실 점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알레르기는 일단 중단하시고요. 복통이나 설사 같은 증상이 생기면 잠시 중단했다가 용량을 줄여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임산부나 수유 시에는 아직 안전성 자료가 부족해서 가급적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아동의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느릅나무는 전국 어느 산에나 있으므로 특징만 아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느릅나무 찾는 법에 대한 영상도 올려져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느릅나무 차는 맛이 아주 맑은 미음을 마시는 것 같아서 저는 참 좋아합니다. 우선 전혀 쓴맛이 없고요. 아주 맑고 개운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끝맛이 이렇게 구수한 맛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맑은 미음 같은 거 이렇게 마시면은 이게 위장이 편안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구수하잖아요. 느릅나무 차 맛이 딱 그런 맛이 납니다. 지금 이게 뜨거운 건데 이걸 이제 냉장고에 넣어서 식혀서 먹으면 이렇게 구수한 맛이 훨씬 더 강하게 납니다. 좋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알레르기 비염이나 위장 질환이 있으시다면 약초원에서 껍질을 구입하셔서 차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뇨작용이 있으니 저녁 늦게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